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 카드 단말기란 본래 대기업 유통사에서 인터넷 결제 시에 사용했던 결제 방식을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결제 시스템입니다. 결제 대행 서비스란 일반 가맹점을 대신해서 카드사와 직접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해주는 곳을 말합니다. 피지 결제 단말기의 장점은 매입 자료를 구입해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할 필요가 없고 가공경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의대여 및 차명거래, 위장 가맹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노점상에서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이게 좋은 취지로 나온 결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카드 단말기를 쓰고 싶은데 내릴 수 없는 상황, 이럴 때는 비사업 단말기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벤과 피지 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벤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을 뜻하고, 피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지불, 입구라는 뜻인데 전자결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맹점에서 승인 요청이 떨어지면 카드사에서는 대금 지급을 2-3일 뒤에 해주게 됩니다. 피지는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피지사에서 다음날 입금을 해드리고, 저희가 카드사로 승인 요청을 해서 카드사에서는 3일 뒤 대금 지급을 해줍니다. 이거 보시면 벤사 개념은 일반 가맹점이 카드사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만 떼고 입금이 되는 부분이라 100% 과세가 떨어지지만, 피지사는 피지 단말기를 썼을 때 이 가맹점들이 예를 들어 한식집, 중식집, 일식집이라고 봤을 때 1억 매출 중에서 피지를 2천만원을 썼고, 여기는 1억 매출 중에서 3천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2천만원, 3천만원에 대한 거는 피지의 매출입니다. 그러면 이 피지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는 거죠. 이 카드사는 피지사에서 보고받은 대로 금융세무당국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럼 보고된 과세 기준으로만 과세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피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만 과세가 떨어집니다. 피지 매출은 피지사에서 매출 처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고객이 결제를 이루어지면 피지사에서는 수수료를 떼고 입금이 되고, 피지사는 카드사로 사업자용 거래라든지 인건비, 예치금, 홍보비, 프로그램 사용료, 소프트웨어 공급 비용이라든지 이거를 복식부기 가세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 자료로 올립니다. 정확하게 세무법인 세무사를 띄고 신고가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맹점은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보시면 부가세는 1년에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1월에 신고하고 7월에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매출이 있으면 매입을 빼고 기타 비용을 빼면 그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 과세 표준의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 세율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지 단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항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과 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이 제공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그 다음에 4번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5번까지 요 1번, 4번, 5번은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1545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개정법이 2015년도 1월 20일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융규제 민원 포탈 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건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올린 법령 해석인데,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결제대행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 대신 저희 결제대행사도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자, 1번 물품을 판매했으면 신용카드 등의 거래한 내용을 카드사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주소를 신용카드 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다 표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취소가 요구가 됐을 때 환불을 통해서 취소 전표까지도 다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가맹점 상호랑 대표자, 성함, 가맹점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불일치할 때는 여신금융협회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위법 행위가 됩니다. 전자결제대행사로 등록이 안 된 곳이 다 불법이고,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게 있는데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사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은 바로 계약 해지가 돼요. 그래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매출전표가 있는데, 이 음식점 이름이 나오고, 이 결제금액, 그 다음 카드사 거래 일시, 그 다음 결제대행사 정보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가세법 46조 3항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 가능한 영수증입니다. 이 취소는 취소를 했을 때 여기 27만원 취소 금액이 카드사에 전화했을 때 확인이 되는지,
하기 위해서 취소 전표를 보내주면 이걸 받은 고객은 당연히 카드사로 전화해서 취소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출 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밥 먹은 손님이 사업자 카드, 예를 들어 법인카드나 이렇게 결제를 했을 때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매출 전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폐지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한 영수증을 전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카드사별로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카드사와 결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시고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미등록 피지사, 다단계 형태의 피지사, 미등록 피지사를 정리해서 결제된 구조를 단순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합법적 등록업체를 태클 걸지는 않습니다. 미등록업체는 당연히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미등록업체를 사용했을 때는 매출 누락 혐의로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산세까지도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이버가 피지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으로 피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맹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자료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 구했는 자료고, 피지사를 대표 가맹점으로 하고 가맹점을 서브 가맹점으로 회원으로 가입시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은 현행 법상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결제 대행 업체 등이 지켜야 할 준사항,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결제 대행사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카드 결제 승인 및 카드 전표 매입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다 나와 있고, 가맹점 모집 및 가맹점의 단말기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년도 기사인데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보면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 감소함에 따라서 피지 매출이 오히려 6천억 지장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비대면 결제라든지 온라인은 다 피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지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누군가가 민원을 올렸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인데, 피지와 벤 모두 제한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를 결제하는 결제 방식을 일종으로 부가세 신고 시 어느 한쪽의 결제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사업자의 선택이고 부가세 가세 표준이 적정하게 신고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시고, 그래서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타 다른 법령에서도 결제 방식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제 방식을 선택하시고 부가세 가세 표준을 성실만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등록 피지사는 결제대금 정산을 다 해주되 저희가 결제대행 자료 제출을 국세청으로 다 합니다. 사용처들이 배달 유통매장, 전통시장, 판매매장, 학원, 푸드코트, 영업, 인터넷 판매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 논리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고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1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작은 돈도 아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카톡을 주시거나 010-8487-2675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